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국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최근 시장 자체가 지속적으로 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시장의 흐름이 연속이 되고 있죠. 아무래도 지난주부터 해서 조금 쭉 빠졌다가 조금 반등하고 쭉 빠졌다가 조금 반등하고 하는데, 이 시장이 반등할 때도 내 종목은 잘 반등하지 않는 그런 시장이 좀 연속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증시는 이 조정 속에 놓여 있고 변동성 장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 연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장 마감하고 좀 이리저리 기사를 서치하다가 참 지금의 시장을 풍자해 놓은 이 기사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한번 소개를 드리네요. 지금의 시장을 참 사물놀이 장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면 물린다 라고 말을 하죠. 그만큼 시장 흐름 자체가 핑퐁 흐름이고 시세의 연속성도 없고, 그 다음에 실적이 잘 나와도 빠지고, 네, 맨날 피크아웃이다 하면서 이렇게 팔아먹는 이 시장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정신 바짝 차리면서 이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이럴 때일수록 내가 잘하는 매매 방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제 스스로 좋아하는 매매가 있고 또 잘하는 매매가 있을 거고, 제 영상을 청취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잘하는 매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진짜로 내가 평소에 잘했던 매매, 잘했던 방식, 그리고 잘 아는 섹터, 잘 아는 종목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해야 되지, 이것저것 우왕좌왕해서는 지금 시장 솔직히 극복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왜? 첫째로는 시장이 우하향하고 있는 시장 속에, 둘째로는 거래대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서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시장에 새로이 뭔가 나타나는 테마가 부족하고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즉 신고가를 치고 올라가면서 시세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되돌림 파동이 나오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자꾸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돌파도 안 되고 눌림도 잘 안 되는 이런 시장이 조금 연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될지 좀 더 연구를 많이 하는 시간을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지켜야겠죠. 자, 그럼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가사가 좀 있어서 가사라고 해봤자 우리 아들 좀 보고 같이 시간 좀 보내고 좀 목욕도 시키고 좀 해야 돼서 오늘 좀 일을 했네요, 오랜만에. 그러다 보니 벌써 8시 반이 돼버렸는데 빨리빨리 하고 마감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기준 연이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반도체 섹터의 약진이 지속되고 있죠. 이러면서 일단 코스피가 상승 마감을 했는데 비교적 큰 규모의 외국인 선물 매수도 일단 들어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누적 외국인 선물 포지션 자체가 상방으로 전환이 됐는데, 이러한 환경이 연속되는지 그리고 환율적인 부분이 변화하는지를 꼭 지켜봐야 됩니다. 긍정적인 환경이 발생하면 전면적인 IT 반도체 섹터 비중 확대로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8월달, 즉 7월달에 제가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IT로의 흐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저희도 사실 IT 섹터 위주로 지금 계속 매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 매매를 하고 있고요. 네, 하고 있기 때문에 IT 쪽을 더 많이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페에 이렇게 제가 글을 올렸어요. 이 꾸역꾸역 상승 전환 시켜놓은 모양새 이런 건 다 좋은데, 지금 이러한 포지션이 어떠한 건지 어떠한 의도인지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에서 이러한 이 상방 포지션을 그냥 청산해 버릴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상방으로 끌고 갈 것인지는 이 선물의 연속적인 매수세와 더불어 달러 인덱스, 즉
강달러가 깨지는 흐름까지 복합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왜? 국내의 파생 시장은 전 세계 1위의 이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삼성전자를 쉽게 급락을 안 시키는 것도 다 파생으로 갖고 놀기 위해서 그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이 어떻게 보면은 추세의 변화가 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한 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예를 들어서 그대로 상방을 가게 된다, 시장을 이끌고 가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 정확히 따지면 33%의 시총, 거기에 삼성전자 우까지 하면 대충 35%의 이 시총이 상방으로 가는데 나머지 종목군들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지수 4000포인트 가는 거는 일도 아니겠죠. 삼성전자가 가면 나머지 대다수의 종목이 다 빠져버립니다. 즉 삼성전자의 블랙홀 효과를 생각하면서 IT 반도체가 시장을 아예 끌고 가는 이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의 전략을 짜야죠. 이게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섹터에 대한 생각이고, 테마는 또 별개의 이슈이기 때문에 테마는 다시 시장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자, 지금 시장 이겨낼 수 있는 전략이라 하면 우왕좌왕하지 말고 눌림을 하실 거면 정확하게 눌림을 하고, 돌파를 할 거면 당일 최고의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 돼요. 상한가 가는 종목에서 당연히 놀아야 되고, 최고의 거래대금, 최고의 상승률, 최고의 재료 안에서 놀아야 됩니다. 어영부영 뭐 어설프게 돌파, 어설픈 재료의 종목에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종목 안에서만, 그래야 먹을 폭이 있는 거예요. 실적 보면서,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을 보면서 또 매매를 하면 안 되고 3분기나 4분기가 잘 나갈 놈을 가지고 연구 또 연구를 해야 될 거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단타는 기술이라고 보고 투자는 학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할 거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세요. 정말로 많은 연구를 해서 그 종목이 예를 들면 어떠한 모멘텀으로 빠지더라도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확고한 지식의 기반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밖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학자가 돼야 된다고, 말 그대로. 자, 말이 좀 길었습니다. 자, 이번 주 미국은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 보면 미국도 국내도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포스코가 5% 빠졌고 뭐 현대제철도 많이 빠졌죠. 저는 일단은 철강은 다 매도의 의견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10% 정도 더 빠지면 참 좋은 가격이 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철강 섹터가 3분기에 꺾이냐? 절대 꺾이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4분기도 안 꺾일 거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위에서 말했던 3분기 4분기 잘 나갈 놈 중에서 가격 메리트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철강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철강 많이 깨졌다고 너무 속상해 하지 말고 좋은 기회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었죠. 저희도 게임주를 좀 들어갔었고 참 아수라장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 게임은 아편이다 라는 이슈로 10시 30분에 시장이 개장하면서 텐센트가 10% 급락을 했습니다. 이 10% 급락을 하면서 증시도 박살이 났죠. 이 시점에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가 무려 마이너스 11%까지 빠지면서 급락을 좀 했고요. 더블 급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흔들림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다행스럽게 이제 반등을 좀 줬는데, 결국은 중국 증시의 반등이 국내 증시의 반등을 줬고, 국내 증시의 하락 자체가 거의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빠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게임주 이따가 리뷰는 하겠지만 단기적인 노이즈가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매수를 해서 거의 본전 윗구간에서 다 매도를 하고 일단은 포지션 정리를 하고 다시 볼 생각이고요. 이쪽 섹터가 나쁜 게 아니라 단기적인 정치적 리스크가 조금 있는 게 약간은 부담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밖에 IT 반도체 중소형주가 여전히 강세인데 전일과 똑같은 의견을 그대로 드리고 싶어요. IT 반도체 8월 지속 관찰 및 매수 가능하고 이 안에 DDR5
후공정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DDR5라고 하면 뭐 심텍이 있고 유진테크가 있고 테크윙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후공정 당연히 테스나가 1등이죠. 무조건 테스나가 1등이에요. 테스나가 있고 네페스 아크가 있고 LB세미콘이 있다. 뭐 이 정도 선에서 뭐 잔챙이 종목군들이 있겠죠. 잔챙이 종목들 뭐 전통적인 파운드리에는 뭐 DB 하이텍이 있으며, 전통적인 소재는 원익 QNC가 있을 거며, 그 다음에 이 테스트 후공정에 여기까지 넘어보죠. 테스트 뭐 후공정에서 뭐 연속 같이 연결되니까 후공정 테스트에는 소킷이 많이 들어가요. 소킷. 그러니까 그 소킷 때문에 원익 QNC가 올라가는 거고, 그 소킷 때문에 ISC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종목군들을 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군들이 더 크게 폭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가총액이 적은데 이 성장성과 실적이 좋은 기업이 있다면 나중에 분명히 올라가겠죠. 그런 애들이 유니셈이나 GST 같은 종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그냥 안 적어 놓을게요. 안 적어 놓을 테니까 잘 찾으셔서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제 이슈가 나왔죠. SM 지분 매각 관련해서 CG에도 참전하고 뭐 4조면 가능하니? 라는 기사를 띄워놨는데, 오늘 시장의 중심주가 SM CNC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좀 갭을 띄우면서 올라와서 개인적으로 오전에 이 종목을 매매는 들어갔습니다. 매매는 들어갔고, 이 갭 구간이죠. 이 갭 구간에서 지지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갔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오늘은 좀 어려운 부분이었다라고 봅니다. 보통 이 갭, 첫 번째 갭 자체가, 거래 대금 자체가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런 게 있어요. 갭을 띄우면 이 갭을 넘는 거래 대금이 여기서 나와줘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나오지가 않았죠. 그리고 돌파하고 눌려버렸단 말이에요. 눌리고 이게 이제 여기서 조금 어정쩡한 흐름이라 저는 끝까지는 먹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이 파동에서 그냥 전량 매도를 해버리고 뭐 상한가는 못 봤는데, 굉장히 좀 높은 구간에서 오늘 시장 대비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여주고요. 오늘 IT 반도체 포함해서 일단은 삼성전자부터 하나하나 좀 체크를 좀 해볼게요. 삼성전자 당연히 이런 구간에선 저항을 받을 겁니다. 저항 받고 쭉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지 저는 체크를 해보고 싶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여기서 쌍바닥 잡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기. 지금 이제 이 삼성전기 쪽도 굉장히 세죠. 최근에 수급이 이쪽 종목군들이 다 좋아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삼성전기 이거를 통해서 어제 삼성전기 관련해서 밸류체인인 솔루엠을 저희가 매수를 했었는데, 일부 한 30% 이상은 위에서 30% 정도는 이 4%대 위에서 좀 매도를 오전에 처리를 했는데, 나머지가 좀 본전 위에서 이런 구간에서 일단은 매도를 하고 좀 청산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보호예수 물량이 일부 출회가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금 이런 자리가 온다면 이런 구간에서 재매수 관점에서 좀 봐야 될 종목이라고 봅니다. 과거 솔브레인을 약간 연상케 하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솔브레인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생각을 해보면 솔브레인도 좋은 회사예요.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각각의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결국은 이런 구간을 뚫어내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솔루엠도 마찬가지로 그런 성격의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해요. 성장주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고 다시 내려오는지 보면서 추세 매매로 이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테스나
일단 신고가인데 이 종목 눌렸다가 저는 아예 1조를 넘기는 회사가 그냥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시장 환경, 지금의 유동성을 보면 그냥 이거 나중에 다 돌파시키고 신고가로 날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신고가로 날아가는 게 맞는 거고, 테크윙도 업종 안에서 1등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목표가는 신고가를 바라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1등 기업 안에서는. 자, GST도 눌리면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원익 QNC도 그런 관점에서는 네, 굉장히 우월하죠. 그리고 유니셈, 유니셈도 저희가 굉장히 큰 수익을 봤던 종목입니다. 이런 추세 하단에서 들어가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과거에 매도를 굉장히 크게 해서 큰 수익을 봤던 종목인데, 이때 2천억이었어요. 이때 2천억짜리 종목이 굉장히 좋다라고 했던 건데, 참 지금 보니까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여지네요. 다시금 눌려도 여전히 4,600억이라 종목이 여전히 싼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싸 보였는데 여전히 종목이 싼 것 같네요. 지금 올해 밸류와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괜찮은데, 내년 밸류를 당겨서 움직인다면 여기서 50% 정도 더 올라가도 문제가 없을 이 실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니셈도 네, 긍정적이게 여전히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뭐 IT 반도체 조금 더 체크를 해봤고, 심텍까지, 심텍도 신고가 영역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이 다 셉니다. 지금 눌리면 전부 다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되고, 이 7월달 때 2차 전지가 폭등했던 모습이 지금 IT 반도체에 실현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에서 좀 못 간 거,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오늘 이제 박스권 돌파를 시도를 했다. 그래서 이제 박스권을 완전히 뚫고 올라가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안 무너지고 가야죠. 핵심은 이런 자리를 안 무너지고 쭉 올라가 주면은 네, 굉장히 좀 크게 갈 수도 있는 모양이다 라고 보여지고, 이런 매물대를 소화만 해준다면 얘도 시장에서 크게 관심 받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과거 코스모 신소재와 코스모 화학 두 종목이 황산 코발트 이슈로 그러니까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폭등했던 종목군들입니다. 이 당시에 얘도 템버거를 한번 했었고요. 근데 코스모 신소재가 이렇게 갔는데 코스모 화학이 지금 너무 안 가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당연히 이제 이유는 있겠지만 너무 안 가는 것 같다, 얘도 따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도 후발로 따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라고 보여지고요. 자, 맥스트가 오늘 또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맥스트가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건들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너무 높은 구간에서 또 뜬금포로 올라가서 좀 매매하기는 꺼려졌고, 이게 이제 어떤 이슈 때문에 올라갔냐, 기관들에서 갑자기 혹평 리포트를 이 위에서 쏟아내는 겁니다. 너무 좋다고. 왜 나는 이 위에서 리포트를 왜 쏟아내는지 정확히 이해는 안 가는데, 이게 신한에서 나왔는지 이베스트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리포트가 좀 나왔었어요, 장중에. 그래서 그 리포트 힘에 받아서 좀 올랐고, 장 막판에 이제 장 끝나고 삼성전자 이슈가 좀 나오면서 지금 나머지 메타버스가 조금 상승을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삼성도 K 메타버스 연합금 합류했다, 어깨 큰 도움이 될 것, 이렇게 지금 말이 나오면서 코세스가 과거 삼성전자에 뭐 납품 이력이 있다라고 해서 일단 좀 올라갔는데, 뭐 내일 하루 더 저는 그냥 반짝하고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이런 게 시간 외적인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작용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장 마감하고 나온 내용들이 몇 개 있죠. 네, 중국 트립닷컴 인터파크인데, 트립닷컴도 네, 인터파크 이 인수전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인터파크가 또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밀려주기를 생각을 했는데, 이런 내용까지 좀 나와서 내일 1
한 차례 더 인터파크 안에서 전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시장의 주도주 안은 인터파크가 약간 주도주 성격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을 터뜨리고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라 인터파크도 지금 시장의 중심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 밖에 이 코로나 치료제 섹터 계속 봐야 된다라고 했고, 줄기세포 관련해서 봐야 된다라고 했죠. 안트로젠, 네, 당연히 오늘 추가 상승했고, 안트로젠 밀리면 계속 지켜봐야 되고, 퀀타 매트릭스는 오늘 저희가 이제 매수를 해서 정확히 17,500원에 매수를 해서 그냥 18,000원에 매도를 좀 했던 종목이고요. 동시에 셀레 믹스도 같이 좀 매매를 해서 전략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 밖에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조금 아쉬워요. 좀 최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좀 종가 무렵에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털렸습니다. 정확히 이 자리에서 물량을 다 매도를 했어요. 여기서 잡았는데 이 조금을 못 참고 이걸 다 팔아버려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종목이고요. 지금 이제 왜 디스플레이텍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시장 안에서 분명히 전기차 관련된, 전기차 인프라된 관련된 종목을 보고 있었다. 그 다음에 mRNA 계열에 대한 부분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의 중심주는 SM이었는데 내일은 인터파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등 그런 부분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조금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주 마지막으로 잠깐 이야기를 하죠.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이 펄어비스라든지 종목군들이 끝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기회에 좋은 매수 기회가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뭐 펄어비스만 하나 볼까요? 개인적으로 펄어비스만 좀 매매를 했어요. 눌림에서 들어갔다가 반등하면서 그냥 약수익,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평균 매도 평균 단가겠죠. 이렇게 쭉 올라갔을 때 해서 한 7천 한 7만 한 400원 정도가 아마 평균 단가가 된 것 같아요. 제가 6,900원에 69,000원에 이제 매수를 했는데, 그만큼 오늘 이 하락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굉장히 하락이 치열해서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 하다가 중국 정부의 규제 이슈는 작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봤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종목군들이 끝이냐, 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대신 이 종목을 왜 이 자리까지 기다려서 매수를 하는 건지, 눌림을 봤을 때 왜 적어도 이 눌림을 어느 선까지는 내가 기다렸다 사는지, 그런 부분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 게임즈도 이제껏 매수 의견을 안 드렸다가 82,000원을 언급한 이유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주가에는 보면은 이 종목의 이 82,000원이란 자리는 이 종목의 방향을 바꿔준 자리예요. 이게 떨어져 가는 종목을 돌파를 시켜준 이 갭 구간이 아마 82,000원 이 자리 건데, 엄청난 거래를 터트린 이 자리, 잠깐, 이 자리가 아니구나. 82,000원 이렇게 구간, 지지를 받았던 자리라고 해야 되겠죠. 이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 의미 있는 자리가 맞습니다. 이런 구간들, 그러니까 주가를 여기서 아마 돌파가 나왔을 거예요. 이 자리가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82,500원, 적어도 82,500원 구간 아래로 매수를 했다면 제가 봤을 때 큰 무리가 없었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래, 이 아래들, 여기에 만들어진 이 갭들이 존재하잖아요. 제가 바라봤던 이 갭은 이 갭이기 때문에, 이 악성 매물에 대한 이 갭, 이 자리. 근데 이게 이제 이 상태에서 저는 충분히 이 아래까지도 내려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다시 제 매직 구간을 잡으면 되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한번 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사실 24만 원이 저는 단기적인 목표가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단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떨어지겠죠. 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떨어지면 이 아래 구간 언저리가 저는 또 좋은 매수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가면 어쩔 수 없으나 아래자리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17만 원대일지 18만 원대일지 모르겠으나 이 아래자리 정도 한번 보면 구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모든 종목이 안 오는 종목이 웬만해서는 없었기 때문에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네, 여기까지 짜고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